네. 자,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제소한 데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또 받았어요. 700원씩까지. 네, 받고, 또 영장이 지금 재청구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영장 실질 심사가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이기 때문에, 예, 방송 그래요. 나갈 때는 아직은 나오지 않을 아직 테고요. 나오지 이제 금요일 새벽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대통령을 먼저 대면 조사하고 난 뒤에 이재용을 다시 부르려 했던 건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그러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을 먼저 불렀는데 문제는 1차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시 불렀으면 뭔가 그때 기각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네. 그런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했다고 보세요? 그게 나온 것 같고요. 어허. 또한 특검에서는 이제 확실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 관계자 통해서 좀 흘러나왔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다른 경로로 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애초에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그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게 대가였다라는 것만 이제 드러났는데요. 주장했는데 특검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합병 후에도 다른 특혜들이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는 합병 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네. 이번 2차에는 그 합병 후 문제. 그러니까 까지 포함이 된 거죠. SDI가 무슨 만주를 팔아야 네. 되는데 5천주만 팔아서 이거 특혜라는 거.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던데 중간 금융지주회사. 네. 중간 네. 금융지주에서. 요거 법안이 발의됐는데 로비를 했다 요거. 네, 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 이제 삼성생명 관련해가지고, 삼성생명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를 그대로 두는 그런 식의 개편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뭔가 대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금융위원회 관련해서도, 또한 공정위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석연치 않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앞다투어서 국가기관들이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삼성을 도와주었느냐? 최순실 관련한 이런 뇌물이 아니고서는 대가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 분야에 국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참 분석인으로서 분석하겠습니다. 예. 다시 불렀을 때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특검에서 불렀다는 거고요. 그때 조희연 부장판사가 기각하면서 세웠던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증거가 좀 부실하고 그리고 뇌물 공여자와 그다음에 받은 자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없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없었다.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걸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 청구를 전무까지 다 했어요. 미래전략실. 너댓 명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고 나머지 밑에 부하들을 구속영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너댓 명을 다 영장 기각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다 하든지 아니면 대표로 이재용만 구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좀 방면해 주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원이. 조의연 부장판사. 이분의 임기가 내일까지예요. 네.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했어요? 영장 청구해가지고, 목요일, 네. 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 조의연이 아니네. 네. 그걸 피했네, 그러니까. 네, 10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한 판사도 무슨 제주도로 간다고 그러던데? 일단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직 변경 하루 앞두고 네. 지금 하는 거네. 네, 맞아요. 예. 이게 제가 또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자로 이제 발령 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또 대한승마협회 회장이죠. 이 두 명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혐의가 뭐냐? 좀 많습니다. 뇌물 공여, 또 특경법 위반인데, 이게 횡령, 또 재산국의 도피, 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기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죄까지, 이렇게 해서 특검이 그물망을 넓게 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여러 가지 명분과 그렇죠. 이런 걸 준 거죠, 지금. 근데 핵심은 뇌물 공여잖아요. 네, 뇌물 그렇죠. 공여가 인정이 돼야지만 네. 그 박근혜한테 유탄이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국조 때 그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침까지도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살에
자살 충동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입원을 예, 했어요. 예, 예. 그랬던 그때 사람인데 그랬죠. 이 사람이 장충기가 시켜서 최순실하고의 사이에서 모든 심부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가 평택에서 처음으로 그 이재용을 만나면서 그 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일단 그때 생각에 이제 이 박상진을 삼성전자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 삼성전자로 데려와서 그 연말에 이제 그 인사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것도 너무너무 서글픈 얘기인데 다 삼성전자를 불러와. 왜냐하면 돈을 다 삼성전자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금이잖아요, 다.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 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갖다 놓고 그리고 2달 뒤에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순실하고 만나고 하면서 모든 장충기 심부름으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면 여기서 모든 직접적인 증거가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빼돌렸다가 이번에 나온 거지. 안 됐지, 그 사람도. 조금 전에 이제 그 특검을 취재하는 모 기자한테 긴급하게 또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요. 특검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2016년 9월에 이제 박상진 사장하고 최순실 씨가 만나서 정유라 승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제 파기하죠. 213억 규모의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2016년 10월에 비밀리에 250억 원 지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250억 원이 바로 뇌물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지원을 이제 그 감추려고 비밀리에 계약했는데 이게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된다고 특검이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그 특검이 지금 수사 기간이 연장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기자가 또 직접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건지 아니면은 뭐 추측인지 여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탄핵까지 파면되면 대통령 강제 수사에 들어갈 테고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하겠다. 그리고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특검 관계자의 이야기가 기자를 통해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기소 중지가 되면 네. 검찰이 이어서 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지금 검찰 라인상. 아니 이게 그 기소 탄핵이 인용되면 뭐. 아니요 인용되면은 뭐 가능할 수 그렇긴 한데 있죠. 만약에 그 탄핵에 대한 그 결정이 선고되기 전이라면은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세상에 전 국민이 모든 거를 다 똑똑해지고 있어. 예. 보세요. 법적인 박근혜 것까지 대통령을 다. 지금 검찰 라인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게 물론 이제 인사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정윤의 문건 파문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이에요.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총장이 김진태 검찰총장.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이 사실상 덮은 거잖아. 찌라시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인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덮었는데 그 라인이 특검에 넘기기 전에 또 수사를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눈치 보고 이제 박근혜 권력은 죽은 권력으로 판단하고 또 물어뜯은 거잖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예. 그래서 이번 또 가능할 것도 같은데 또 지금 검찰에서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들도 많으니까 그 양반에 다시 복귀하면 그대로 이어 맡아서 하게 되면 또 가능하다는 근데 거예요. 지난번 그 검찰에서도 다 했는데 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우병우 수사. 그렇죠. 네. 우병우 증거 나온 거 아세요? 뭐요? 지금 차명 계좌 뭐 10억? 아니야. 그거 또 있어요? 제가 어느 언론사로부터 제보를 받았어요. 자기네가 여기까지 취재를 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국조에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특검으로 넘겨라라고 했던 것이 제 그 청문회에서 제가 낸 게 있는데 2015년에 골프장 같이 간 거? 골프장 같이 갔는데 그때 우병우하고 김장자하고 최순실이 골프를 쳤는데 프로골퍼 하나를 여자애를 데리고 같이 쳤대요. 근데 그 프로골퍼가 자기 친구 거기 기흥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 번이나 같이 쳤는데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걔가 신문사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겼거든. 근데 그 프로골퍼 불러갖고 진술을 받았대요. 우병우도 같이 있었다? 네.
여러 번.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를 위해서도 네.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딱 걸려서 그 위증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는 특검법을 보면요.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 개인 비리나 이런 거는 사실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또는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그 기타 여러 가지 범죄를 좀 직권남용이 덮으려고 있지. 했던,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 수는 없다. 특검을 통해서. 인사에 전행을 한 게 있고 직권남용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위증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잡아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검도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발표를 오늘 화요일에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재용 이야기 마무리합시다. 이재용이었던 영장을 특검에서 재청구한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업 총수로는 사상 최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영장이 집행될 것인가? 네. 우리 정 의원님은 지난번에 100% 발부. 된다 100% 되죠. 하다가 이제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아, 이번에 되면 이번에 된다고요, 이번에. 100% 되나? 되죠. 그럴까요? 그때 예언은 그러면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 된다 이런 아니, 얘기죠. 처음이냐 두 번째를 예언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된다. 언젠가. 아이씨. 근데 언젠가 선 된다. 변호사님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죠. 손변. 증거가 보완이 좀 됐다는 거 아니야? 선배 있잖아. 이런 게 곤란한 대답일 때는 내 눈빛을 쳐다보면서 네. 내 눈빛을 보면서 확신에 차게 답변하세요. 된다. 하신 겁니까?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하라고. 아니, 이게 형사소송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범죄 사실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돼가지고 다시 할 때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랑 이유를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러한 재청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게 과연 왜 재청구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그 대가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재청구 요지를 네. 제가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제가 추론해서 읽겠습니다. 네네. 알려주십시오. 특별검사 팀은 그동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발부가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3주에 걸쳐 재조사를 한 결과 대가성에 대한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심부름한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도 받은 바 재청구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오니 법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영장 발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 네. 이번에 박상진이 같이 들어가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뇌물 관련해서 대가성에 관한 증거가 뭔가 확실하게 탁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리한 측면을 감수하면서 다시 영장 청구했느냐라고 한다면은 뇌물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직접적인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조서 내용이 없지 않느냐. 네. 그것이 영장 청구 기각의 하나의 사유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압수수색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대면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네. 일단 그 대면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장 기각되는 건 아니고 대면 조사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각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검에서는 감안하고 다 감안했는데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충분하다, 확실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선배 있잖아. 네. 내가 특검 좀 가면 어떨 것 같아? 어딜요? 너 지금 말하는 거 의원님께서요? 너 특별검사로 이렇게 됐어 좀 참고인. 그만해. 참고인으로. 피의자. 네, 피자는 안 돼요.